이제 다시 세월호다 27번째 시간입니다. 선창 1호 전복사고 이게 나면서 세월호의 이야기들이 다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요. 보도들에도 여러 가지 세월호 대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마무리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명정님? 예, 유명정입니다. 예, 이렇게 인명사고가 자주 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네. 결국에는 난 사건이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은 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최소한 정부라고 하는 공조직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조를 안 한다거나 못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무능함은 사실 없애야겠다. 우리가 지금 무능론과 어떤 기획론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능해서 먹고 있단 말은 듣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거를 보고 페북에 가장 먼저 올라왔던 게 물론 이제 저도 자주 느끼는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 때 세월호가 침몰을 했다면 애들은 살았겠다. 예, 유가족 분이 그렇게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살리지는 못했더라도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애들을 속절없이 정말 손 놓고 구경은 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면서 이렇게 통탄을 하시는 글들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좀 특이한 게 공기부양정이 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세월호에서 이제 뭐 공기부양정을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었었는데 그거 안 된다고 까였거든요, 세월호 때. 근데 떴길래 뛰기는 하는구나, 구조할 때 투입이 되긴 하는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실종되신 분들을 찾기 위해서 투입된 인력이나 장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뭐라고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접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코멘트를 더 다는 게 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꼭 하나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에어포켓. 네. 물론 훨씬 작은 배지만 에어포켓이 존재를 해서 실제로 거기서 사람이 살아난 증거를 지금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데 세월호 때도 에어포켓이 있다 없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없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선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구를 하거나 선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에어포켓은 아주 기본, 배가 그냥 뒤집어지면 아주 기본적으로 없을 수가 없다. 사실 뭐 에어포켓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논지가 좀 어긋난 게 뭐냐면 에어포켓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에어포켓이 없을 수도 있다지만 있다는 가정하에 수색 구조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다 사망했을 거야라고 추정하는 거는 수색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가능성이 일만큼이라도 있어도 해야죠. 그게 그럼요. 이제 국가의 의무이고,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에어포켓이 희박했다 없었다는 얘기가 처음에 이제 해경한테 나온 얘기거든요. 23일 날. 그건 자기 실드잖아요. 근데. 맞아. 해경, 그러니까는 침몰하자마자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죠. 에어포켓이 없다라는 건. 근데 23일 날 에어포켓이 없다고 얘기한 것도 전에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객실 이제 구석구석 확인을 해서 없구나 해서 발표한 게 아니고 그냥 3층, 4층에 이제 떠 있는 부분 객실 몇 개만 들어가서 에어포켓이 없네 그러고 발표를 한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그때도 참 많이 분노를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무식한 소리라는 게 배가 뒤집어졌거나 어쨌든 간에 떠 있다는 것 자체는 속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로 채워졌다면 바로 가라앉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의 일부 부분이 물에 떠 있던 일정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또 3년 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되게 가슴 아픈 얘기가 좀 있고요. 어떠세요? 그 손준이 보시기에는 지금 아까도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해경 시스템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느 이렇게 약간 좀 정신을 차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네, 그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겠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무능론인데 우리가 지지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명정님 기억나시죠? 그 해경들이 개년마다 하는 훈련들 네. 엄청나게 해서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해경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평상시처럼 했으면 세월호에 사람들을 많이 살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뭔가 참 미심쩍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굳이 그림을 찾을 필요가 없었겠죠. 평상시대로 하면. 그것도 이제 뭐 2013년도, 14년도에도 훈련은 꾸준히 계속했고요. 해경의 이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구조 활동을 하는 이 시스템이 그냥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데 탈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은 거가부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스템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을 못한다면 이해하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항상 해요. 1, 2, 3정에 있는 해경들이 말을 못한다면 이해를 하겠다 내가.
나오라고 소리만 치면 되었던 거거든요. 들어가서 뭐 탑승객들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밖으로 나오라고 마이크 대고 소리만 질렀어도 다 살 수 있었다. 탈출 명령을 했다고 거짓말했는데 결국은 안 한 것으로 드러나고. 예, 그 명령은 또 김석균이 했다고 실제 청문회에서 밝혀졌죠. 자기가 인터뷰를 하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처벌 아직 안 됐습니다, 김석균. 에어포켓이라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듣잖아요. 뉴스를 통해 가지고. 기분이 정말 묘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회적 참사법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연결되지 않은 이야기, 전에 하다가 만 이야기 보충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해군, 오늘부터 이제 해군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전에 그 7035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나 그런 부분 앞으로 조금 더 이제 해군 얘기를 하다가도 앞에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 우선 해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7035기 녹취록에 대해서 확인을 드릴 건데, 텔루에서 사진을 제가 3장을 총 보내드렸죠. 녹취록을 좀 우선 말씀을 드리면, 9시 41분에 7035기가 녹취록이 목포 헬기는 일단 구조가 그러면서 100비트에 하나 400비트에 하나 있는데 교신이 안 되니까 45분 31초에 다시 7035기가 이 시간은 이미 이제 511과 513호기가 침몰 현장에 이제 도착해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7035기가 이 511과 513기의 침몰 선박 근처에서 지금 팬더 2대가 임무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고도는 500비트를 유지를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511과 513호기가 있는데 팬더 2대가 세월호에서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511과 513호기가 지금 공중에 떠 있고 세월호 위에서 제가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사진이냐면 511이 찍은 영상에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FM대로 하면 지금 이제 세월호 위에서 막 구조를 끝냈을 시간이 있죠. 예, 근데 9시 42분? 예. 근데 요게 이제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헬기가 2대가 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511이 지금 이 헬기 2대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511 세월호 위에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511은 위에 떠 있고 영상을 이렇게 찍는데 세월호 위에 헬기가 2대가 떠 있죠. 네. 요거 이제 그 캠코더로 찍은 영상이고, 캠코더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시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언제 몇 시에 찍었는지는 시간을 다시 한번 보정을 해서 확인 작업을 해야겠지만, 그 7035기가 511과 513한테 지금 밑에서 팬더 2대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 니네는 잠깐 좀 위에 떠 있어라라고 지시를 했을 고 이제 3분 전에 이제 찍은 영상이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체불명이 확인되지 않는 헬기들이 세월을 위에 떠 있는 이제 그 영상이 실제 포착이 된 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요게 511이 지금까지 진술을 하기를 세월호 침몰 현장에 7035기 빼고 제일 먼저 도착한 구조 헬기고, 도착해서 세월호를 한 바퀴 도는데 바다에 빠진 사람 없고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한 5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옆쪽으로 사람이 이제 한둘 나오는 거를 보고 그쪽으로 항공구조사를 내려서 구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진술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동그라미를 쳐드린 이유는 지금 이 사람들이 2명이에요. 2명인데 오렌지색 수직기복을 위아래로 입고 있어요. 우리 그러네요. 세월호 침몰 초기에 이제 오렌지맨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근데 이제 보트로 이제 구조가 돼서 1, 2, 3정으로 옮겨 타서 그래서 이제 팽목항으로 가게 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보트로 구조된 거는 아니죠. 그 굴뚝 옆에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 구명조끼를 입은 건가?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건가 했는데 이게 왜 화면이 흐리냐면 이제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요 부분을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화면이 흐려져요. 제가 보기엔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게. 보정했다. 선명하게 보이다가 이 부분을 비치면서 갑자기 이렇게 흐려져요. 자체 블라인드.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처리를 하지? 그러면서 계속 봤는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위아래로 오렌지 수직기복을 다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그러면 구조된 사람 중에서 오렌지 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겠네? 하고 다 뒤져봤어요. 근데 오렌지 수직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네. 구조한 사람 중에서.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는 누굴까 궁금해서 이게 또 지금까지 구조된 사람 중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영상에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었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뭐 해군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나왔던 얘기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거, 제가 전에 7035기 말씀드렸을 때 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때 뭐
130 허큘리스가 왜 왔냐 막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조 활동하는 데는 전혀 필요가 없고 활동할 게 딱히 없는데 2대나 떠서 행적이 알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게 좀 이상하다 했었는데 이거 말고도 또 하나가 이제 비행기가 P-3C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P3C요? 네. 초객인데? 맞아요. 이게 또 떴어요, 제주도에서.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잠수함 킬러래요. 이 헬기가. 그래서 그 국정조사에 이제 신혜진 의원이 이제 물어봐요. 합참에 이제 구도 확인해본 바로는 링스 헬기랑 요게 제주도에서 뜬 거래요. 비행기가 떴는데 대잠 헬기라고. 근데 출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조용이냐고 탐색용이냐고 물어봐요. 국정조사에서 실제. 그래서 해군 본부 정보작전 지원 참모부장 정진섭이라는 사람이 명확하게 탐색용이라고 이 비행기는. 그게 탐색용이고 링스 헬기도 이제 해경 초계기 및 대잠 초계를 위한 작전용 헬기라고 맞아요. 예.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링스 헬기는 이미 뭐 삼함대에서 뜬 건 저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비행기가 떴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전투용이에요. 전투용. 예,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대잠뿐만이 아니고 실제 미사일을 달고 다니는 비행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얘가 왜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떴어요, 실제. 실제로 천안함 사건 때도 초계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 허큘리스까지 글쎄 뭐 옮길 게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정말 근데 이제 예. 일반 상식으로 이야기해보면 어떤 네. 상황인지 모르니까 뭐 다 동원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민간 여객선에 침몰에 초계기가 있었다는 건 좀 상당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레이더까지 모두 다 이제 탑재를 하고 있는 이제 비행기인데 이건 정말 확인 조금 해봐야 되지 않나. 추정을 해보자면 네. 군사적 상황이 개입됐을 수도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제가 그 703호기 녹취록을 말씀을 드리면서부터 아주 세월호 침몰 상황만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예, 꼭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세월호 침몰 상황이나 아니면 구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상한 비행기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해군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해경, 그러니까 중앙구조본부라고 해서 해경이 중앙구조본부를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나 장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본 목적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실을 처음에 이제 인지한 거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 9시 2분에 목포서 상황실로부터 상황보고서 1보를 받고 그 다음에 전남 119로 3대로 전화를 해서 9시 3분에 학생들 수학여행길에 타고 있다고 그리고 500에서 600명 정도 된다고 그리고 이제 최덕하 군의 휴대폰 번호 그리고 해경에 통보했다는 사실 그리고 기지국 기준으로 진도와 조도 사이 그리고 배가 기울어져 침몰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여객선이라는 사실을 전남 119가 3함대로 전달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진도 VTS와 제주 VTS 이제 교신을 보면 9시 6분에 처음 진도 VTS가 67번 채널로 해서 세월호라는 교신을 시작을 하고 9시 16분 16번 채널로 해서 제주 VTS가 처음 8시 55분 뭐 병풍도 동쪽 1마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중이니 근처에 있는 선박들은 서둘러서 이동해서 긴급 구조를 요청한다고 처음 구조 방송을 합니다. VTS로. 그리고 9시 22분 역시 16번 채널로 제주 VTS에서 한 번 더 구조 요청하는 방송을 하고 진도 VTS는 정작 그 27분에 처음으로 구조 방송을 시작을 해요. 27분에 뒤늦게.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삼함대나 근처에 있는 함정들이 요 방송들 다 들을 수 있었다. 근데 움직이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조 방송이 16분부터 나갔다는 거. 근데 이제 해군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래서 제주 VTS에서 16분 비석 채널로 해서 계속 이제 침몰 사실을 전파를 했는데 해군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전혀 교신을 시도한다거나, 물론 공개된 교신이 일부분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703호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123 정도 그렇고, SSB로도 교신을 했다는 내역과 진술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건 SSB 같은 경우에는 해군도 충분히 교신을 할 수가 있어서, 전체 교신록을 다 받아봐야 정확히 얘네들이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지, 아니면 반응을 열심히 했던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공개한 뭐 VHF 16번 채널과 뭐 67번 채널로는 해군에 전혀 없어요. 들어오는 게 교신 뭐 시도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근데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흑산도 추저도 안마도에 레이더 기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월호 침몰 현장의 중간이고 요 레이더 기지가 정삼각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섬이 있어서 레이더 신호를 못 받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24시간 교대로 레이더 기지는 전탄병이 근무를 하면서 레이더를
계속 이제 24시간 감시를 하잖아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무도 세월호 침몰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요. 몰랐다고. 그래서 그 해군 재난관리 규정을 좀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17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재난 감시 활동이라고 해서 함정, 항공기, 병력 등 모든 해군 전력은 제반 임무 수행 중에 활동 해역, 그러니까 요 레이더 기지 같은 경우는 그 진도 해상이죠. 활동 해역에서 재난 발생 여부를 항상 감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얘네들 임무 중에 하나예요. 재난 감시를 항상 이제 하게 돼 있고, 독립 전대나 연대급 이상 부대는 예하 부대와 부대원들이 임무 수행 중에 재난 발생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 식별 요령을 포함해서 교육을 한대요.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빨리 니네가 알아차릴 수 있게 교육까지 한다는 거죠. 감시를 계속하는 것 플러스 재난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교육까지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이제 무슨 배 전환이네 뭐니 하면 워낙 해경이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실제로 두 해경과 해군의 임무가 똑같아요. 해경이 주고 해군이 서브가 아니고 둘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이번에 낚싯배 선창 1호 전복 사고 때 투입된 게요. 함정만 16척이 투입됐고요. 해상 작전 헬기 AW159 와일드캣 한 대, 링스 헬기 한 대, 그리고 지금 SSU, UDT 이런 분도 다 투입됐으니까 간단히 말해서 해경이 뭐 하니까 해군이 가서 도와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듯이 와서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당적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얘네들이 항상 이제 해군 뭐 김관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정조사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항상 그겁니다. 저희는 지원하는 게 임무라고. 재난관리 기본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방금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세월호 침몰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도 해군이 먼저 되어 있었고, 예, 그 인력뿐만이 아니고 장비뿐만이 아니고 먼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체제가 이미 해경보다 더 우수하게 갖춰져 있는 아무래도 거죠.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플러스 재난관리 규정에도 써 있다는 거. 예. 항상 감시를, 재난에 대해서 감시를 하게 돼 있고, 니네가 재난을 빨리 알아챌 수 있도록 교육까지 하도록 규정이 이제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해군 전력은 제반 임무 수행 중에 활동 해역에서 재난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초동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빨리 되도록 아예 그냥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세월호 침몰했을 때는 링스 헬기가 40분에 떴었지요. 구조 뭐 대원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일단 4월 16일 날 그러니까 세월호 국정조사에 해군이 제출한 좀 자료를 보면 해상 레이더 기지 및 전남 진도, 신안군 등에 있는 전남 서부 지역 일대에서 레이더 기지에서 캐치한 해경이나 타기관의 음성 교신했던 내용이 제출을 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3분, 18분, 20분에 다른 타기관에서 교신했던 내용을 들었다는 거죠. 13분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뭐 세월호 침몰 사실을 많이 이제 전파하던 것도 들었어요. 레이더 기지에서 들었다고 나오고, 18분에도 구조를 도와달라는 교신이 있었다는 거를 들었다고 제출을 했어요. 해경에서 한 것도. 근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혀. 교신을 들었으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신을 내가 나한테 들렸으면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교신을. 그러면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전혀 없었어요. 해군에서 세월호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2014년도 6월 30일 국정조사 국방부에서 그 민홍철 의원이 물어봐요. 해군 3함대 사령부는 지금 그 해역 부근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흑성도랑 추자도 레이더 기지가 이제 있다고. 근데 그 전술정보 시스템 장비가 우리 군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고가 장비인데 실시간대로 항적이나 접촉물 같은 걸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시 48분에 세월호 이제 항적이 리본자를 그리면서 이제 가잖아요. 리본자를 그리면서 이제 프로 이제 급선회하는 것까지 다 실제로 보이는데 왜 발견을 못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삼함대 사령부 지휘통제실 실장 김대기가 삼함대에서는 안마도 흑산도에서 인계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지금 레이더 기지를 운영을 하는데 일반 표적으로 여객선은 관심 표적이 아니고 일반 표적이래요. 군에서 관심을 갖고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표적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 뭐 어선이나 여객선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홍철 의원이 그래요. 인천에서 제주 가는 정기 그 운항선이고 6,000톤급 이상의 항로인데 재원을 다 그 해군이 알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통실에서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선박의 항적이 분명히 이상한 게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관심 표적이 아니고 일반 표적이라도 확인은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왜 확인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저희는 관심 표적에 대해서만 지속 감시를 한다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세월호 항적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그냥 가다가 속도가 줄어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리본 모양으로 해서 돌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이상한 항적이고 충분히 그렇죠. 체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얘네들은 이건 그냥 일반 표적이야. 우리는 관심 표적만 봐. 그러면 그 레이더 근무자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네. 세월호는 일반 표적이라 이상 운행 정보가 떠도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다. 네. 라는 말은 그 근처에 관심 표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 미동실 의원이 그 레이더 기지에 나와 있는 그걸 왜 발견을 못했다면 그 왜 저기 들어오면 그걸 못 보는 거냐고 물어봐요. 일반 표적이고 뭐 관심 표적만 보니까 니네들은 그럼 다른 새로운 게 들어오면 못 보는 거네?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탄병이 그 당시에 50여 척의 관심 표적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대요. 그러면 진도 해상에 그 아침에 군에서 관심을 두고 봐야 될 표적의 선박이 50척이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좀 생소한 얘기인데 사실 처음 들어봐요. 4월 16일 날 아침 그 당시에 네. 진도 근처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이었고요. 네. 세월호 침몰 해역이 그 당시 사격 통제 지역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 네. 아마도 많은 관심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작전에 투입된. 작전에 투입된 네. 함대나 잠수함이나 비행기나 등등이 있지 않았을까. 있는 게 정상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50여 대요. 네. 선박이 50여 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박만 50여 척이요. 네. 그 아침에 군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 표적이 50여 척이나 진도 앞바다에 왜?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싹 지워져 있잖아요. 수사든 뭐든 간에. 일단 참고적으로 그 검찰 수사 국방부 제외됐고요. 감사원 감사도 제외됐습니다. 네. 아니 세월호가 일반 보트도 아니고요. 그렇게 큰 배가 그렇게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완전히 360도 되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이 50척 때문에. 근데 이 50척이 일반적인 항해 상태가 아니라 뭔가 작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관심 표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전탄병이 한 얘기를 보면 그렇죠. 예. 50여 척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진도 앞바다에서 그 아침에 작전을 벌이고 진도 있었다는 게. 앞바다뿐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뭐 그 멀리까지 있겠죠. 그런데 삼각형. 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이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사격 지역이었고요. 그 지역이. 네. 그랬는데 그게 추후에 그 내용이 삭제가 돼요.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안에서 뭔가 군사적인 행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는 맞는 거네요. 그거는 추가로 확인을 일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관진이 그래요. 그래서 그때 관리가 됐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알아야 될 게 그 해군 전술 통제 시스템이 이게 해경 본청과 서해청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VTS에서 선박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월호의 이상을 얼마든지 이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발견을 이제 못했지요. 그 해군 전술 통제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공군하고도 이제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공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각 6회 공군의 작전사령부 그리고 합참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위기관리 센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해경 본청 서해청에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진도에도 레이더 대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안에 보면은 이제 그 레이더 감시 초소들이 있죠.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게 세월호 침몰 당일날 세월호 침몰 사실은 최덕하 군이 이제 그 8시 58분에 해경으로 신고 전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도 레이더 기지, 해안 초소, 뭐 삼함대 지통실 다 합참실 뭐 모르고 있었대는 정말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세월호를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그러면 정말 해경은 무능했다. 내지는 뭔가에 씌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해군에서는 알고 있었던 게 맞는 거네요.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배가 움직이는 게 레이더상에서 배 움직이는 게 배의 모습과 항적하고 그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이 침로, 방향까지 다 표시되거든요. 네. 근데 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다가 10몇 노트로 움직이다가 이게 애가 표류를 하면 그거를 레이더병이 모를까요? 알거든요. 보고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빠르지. 훈련하고 있었건 뭐 하고 있었건 간에
만약 훈련하고 있었다면 세월호의 존재를 더 알아야죠. 네. 그렇죠. 왜냐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에이, 네. 플러스 해군 함정에서도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최덕화군이 신고 전화를 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박근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다시 이거는 시작부터 다시 파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 네. 정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서라도 일반 민간 선박들을 더 유심하게 관찰해야 되는데 못 봤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예. 그래서 일단 공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덕화군이 전화를 하기 전에 아무도 몰랐다. 예. 근데 이렇게 사령부에서부터 지휘 통제실을 다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다 있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당일날 그거예요. AIS가 제가 뭐 좀 이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해킹이든 오류든 잘못된 AIS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해군전술 지휘통제 시스템이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AIS가 굳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네요. 그쵸? 근데 다 몰랐다가 공식 입장인 거죠.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관진이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얘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9시 27분에 상황 보고를 받았어요. 세월호에 대해서.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군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국방부 장관이 이미 이제 그 전에 알았을 건데 일단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구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삼함대에서 바로 9분에 구조 세력을 출동을 시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상이나 인식상에는 큰 문제가 자기는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제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자기는 27분에 보고를 받았고 빨리 가서 구조를 해야겠다는 그런 긴급한 생각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고 3분에 처음에 이제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고 9분에 구조 세력을 출동을 시켰다고 지시를 했으면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9분에 출동 지시를 했던 게 한문식함이에요. 유도탄 고속함이라고요. 전투함정. 예, 한문식함이죠. 한문식함이 실제 이제 그 9시 9분에 출동 지시를 받고 세월호 침몰 현장에 10시 10분에 도착을 해서 2마일 정도 뒤에 떨어져서 이렇게 구경하고 이제 완전히 침몰해서 그냥 뭘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한문식함이 왔는데 왜 구조 활동을 하지 못했냐고. 그러니까 말은 그래요. 옆에 이제 조그만 어선들이나 보트들이 많으니까 배가 크니까 가까이 가면 스크류에 걸려서 뭐 보트가 이제 고무단장 같은 게 휩쓸릴 수가 있어서 위험해서 가까이 가지 못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국정조사에서 그래요. 이번이 왜 아무도 못 구했냐고. 그러니까 그 해군 참모차장 그 엄면성에 초기 해군이 현장에 도착했던 시간이 10시 약간 넘어서라고. 그래서 뭐 링스도 보냈고 한문식함도 한 척을 이제 보냈는데 이게 2마일 정도 외곽에서 떨어져서 탐색 작전을 실시를 했다는 거죠. 해상 돌아봤다고요. 이러려고 빨리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 와가지고 해상을 다 둘러봤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충분히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얘기를 해요. 9시 9분에 출동해서 10시 10분에 현장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한문식함 함장 최경문이 이제 그 국정조사에서 얘기한 겁니다. 김광진 의원이 1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데 어떤 내용을 누구한테 어떤 정보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한문식 함장이 최경문 씨가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보고를 받았고 배에 그런 정보 약 450명 정도 학생들이 타고 있다고. 다수의 인명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인명 구조 참가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해군함 스크류와 와류에 고무단장이 휩쓸릴 수가 있어서 좀 떨어져 있어 달라는 해경의 요청이 있어서 자기네들 참가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명구조가 계속 이제 안쪽에서 진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익수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 주변을 탐색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김광진 의원이 그래요. 지금 한문식함이 570톤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둘라 에이스호가 2,700톤 유조선이었잖아요. 그 배가 200m 옆에 있었다고요. 근데 한문식함이 스크류가 너무 세서 못 왔다는 거죠. 근처에. 저쪽에 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봐. 이게 말이 되냐고, 김광진 의원이. 제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보트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몇 척 있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척 있었다고. 도착했을 때 한 척 있었다. 이 한 척을 위해서 가까이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다시 한번 김진표 위원도 한문식함이 근처에 왔는데 공무장 정도 투입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해서 그냥 떠 있었고 배 구조가 전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왜 와서 도대체 뭘 했냐고 다시 물어봐요. 그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구옥희가 얘기 아시다시피 유도탄 고속함은 구조함이 아닙니다. 일단 전투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함정이기 때문에 구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배를 왜 보냈나요?
이게 9분의 출동 지시를 한 게 바로 제대로 대응한 게 맞나요? 전혀 아니죠. 구조를 할 수 없는 배를 신속하게 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잠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명 뭐 동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빨리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김관진 얘기를 하는 거죠. 구조할 수 없는 배를 보내놓고서 이게 이제 세월호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신속히 출동시키다고 구조 세력을 얘기를 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문식함 출동 지시할 때 당시까지 해군에서 확인된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객선 요거 500명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한문식함만 출동 지시를 하고 나서 그럼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제 잠수해서 구조할 수 있는 SSU가 필요했잖아요. 네, 근데 요 다음으로 이륙을 했던 게 삼함대에서 링스 헬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SSU가 원래 기지가 진해에 있었으니 늦게 도착하기도 했지만 삼함대에도 SSU가 있었어요. 근데 삼함대 SSU와 잠수 장비가 있었는데도 안 보냈어요. 9시 40분에 띄운 링스 헬기에 충분히 구조 SSU랑 구조 장비를 태워서 보낼 수 있었다고요. 근데 보내지 않고 그냥 몸만 보냈죠. 링스 헬기는. 근데 7035기 녹취록을 보면 뭔가 이제 할 임무가 있어서 보낸 거, 그냥 보낸 건 아니다. 근데 목적이 구조 활동은 아니었다. 예, 그래서 충분히 SSU도 상주하고 있었고 잠수 장비도 있었는데 삼함대에 있었던 SSU와 잠수 장비가 10시 30분이가 출발해요. 그것도 배로. 헬기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구조할 생각이 없었죠. 예, 저는 그렇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문식함이 구조할 수 있는 기능이 원래 없는 함정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출동 지시를 받고 여객선이 침몰했으니 구조를 좀 참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적어도 확인은 할 수 있잖아요. 세월호한테 교신을 해서 상황이 지금 어떠냐, 침몰 상황이 어떠냐, 아니면 탑승객들이 어떻게 돼 있냐 해서 이 한문식함이 확인을 해서 자기네들이 능력이 안 되면 구조가 가능한 아니면 구조대원들을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삼함대 쪽에 교신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삼함대가 세월호와 침몰 교신을 처음 시도한 게 9시 51분이에요. 9분에 출동 지시를 받고 51분에 한 번 불러요. 세월호를 한 번. 세월호 여기는 해군입니다. 한 번. 근데 51분이면 다 아시겠지만 교신을 할 수 있는 선원들은 이미 1, 2, 3중에 다 빼간 뒤에요. 48분에 선원을 다 구조하고 뒤로 빠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문식함이 세월호를 교신을 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네. 브릿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대답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진도 VTS로 이 한문식함이 다시 52분에 교신을 해서 세월호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이걸 53분에 물어봐요. 이 사이에 뭐 했냐 이거죠. 네. 이 사이에 뭐 했냐고. 열심히 또 해경처럼 왔나요? 신속하게 빨리 가기 위해서 열심히 갔나요? 네. 전혀 해군은 골든타임에 제대로 이제 대응한 게 하나도 없었다. 전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해군이 와서 현장 근처에 있으면서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선 통신 상황을 하나도 체크를 못했다는 거네요. 시스템이 이미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다 돼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이게 다 돼 있는데도 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여기 뒤집어서 말하면 네. 누가 마치 그쪽으로 가는 거를 막기라도 하듯 출동 못하게 하기라도 하듯 깜깜이를 만들어 놨잖아. 상식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데. 지금 녹취록도 완전 조작됐을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조작은 둘째치고 공개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공개도 안 됐고 네, 너무 많아요. 시간대별로 조작된 냄새가 너무 나는 게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도탄 고속함이라는 게 사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배예요. 그리고 이제 신형이에요. 2014년도 신형이고, 1월 달에 예.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해군으로 인도된 굉장히 신형. 신형이고 네. 유명한 배고 이 배는 스크루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고요. 워터 제트라고 해서 물을 뿜어내서 가는 배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최신 설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해역에서 구조 작업에 관련된 무선 통신 내용을 하나도 못 들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네, 그래도 이제 그 51분에 대해서야 첫 교신을 이제 시도를 한다는 거죠. 세월호랑. 전 해군들의 참고인 진술 같은 걸 보면 처음에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대상에 있는 선박하고 교신을 어떻게 해서든 채널을 바꿔가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 그래요. 그래야 그렇죠. 예. 자기가 거기 가서 뭘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준비를 할 수 있고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근데 얘는 9분에 처음에 출동 지시를 받고 51분에 처음 교신을 한 번 시도를 해요. 한 번. 그러면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해군 측에서 세월호 침몰 현장에 사고 현장에 급파한 장비가 유도탄 고속함, 네. 링스, 네. P3C 그게, 이거는 대해상전 전투 물자거든요. 전투. 왜 이것들을 제일 먼저 급파했는지가 제일 문제네요. 네. 물론 이제 명정님 말씀도 중요한 부분인데 구조 입장에서 보면 생색내기. 예. 생색내기. 난 보냈어. 빨리 보냈어. 근데 구조할 수 없는 배. 가봤자 소용없는 배. 그거죠.
네, 그래서 단 한 명도 생존자를 구조한 사람이 없다. 해군, 국방부 전체 전력이 다 모두 SSU, UDT 포함. 그래서 아무도 이제 구조한 사람이 없었다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 국방부 장관한테 27분에 연락이 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적어놨다는 게 물론 이제 아니지만 이렇게 적어놨다는 자체가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대응도 제가 보기엔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이 정도는. 참고로 이번에 선창 1호 사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송영무 장관하고 합참의장이 거의 대통령 정도로 실시간으로 진두지휘를 했어요. 해군을.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은 그 당시에 해군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서러워요. 우리 애들한테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지? 그게 좀 서럽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예. 그때 왜 뭐 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지시를 거의 실시간 가까이 지시를 했다고 하잖아요. 보고 받자마자 그러니까 바로. 해수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또는 해군이나 국방부나 이런 데가 총체적으로 다 나서가지고 따로따로 서로 지휘를 하는 거예요. 예. 유기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게 FM대로 맞거든요. 왜냐하면 안행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너 출동해라고 지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FM 맞아요. 그냥 그 뭐 중앙재난대책본부 장이라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한테 어떻게 지시를 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필요한 거고 박근혜도 그렇게 해야 됐었는데 이제 그게 뭐 법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좀 서럽다. 우리 애들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반대로 해석할 수는 없나? 예. 예를 들어서 훈련 중이어서 우리 민간 선박 사고 난 거는 관심 없었다라는 실드를 치기 위해서 훈련이 없었던 걸로 지워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해경처럼 몰랐다? 그러기에는 너무 시스템이 레이더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 돼 있다는 이게 해경과 해군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조직이나 인원이나 시설이나 이런 거는 해군이 훨씬 더 막강하죠. 네, 그렇죠. 막강하죠.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SSU는 침몰 선박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대요. 해경은 그런 게 없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침몰 선박으로 들어가는 훈련도 수없이 한답니다. 그거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막강 해군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발전시킨 곳이 해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때 대양 해군을 꿈꿨었거든요. 그리고 SSU 이번에 선창 침몰 사고에서도 보면 SSU의 활동이 나오잖아요. 뒤집힌 배에 들어가서 구조 활동을 해요. 근데 세월호 사건 때는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의 들어간 거 없고 언딘을 통해서 민간 잠수사 모집했잖아. 예, 물살이 세서 못 들어간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SSU가 UDT가 SSU가 그런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네. 우리나라 최고의 잠수 실력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SSU는. 예, 2년 만에 전투력이 뭐 세월호 침몰할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발전을 했다는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하지. 전에 뭐 저저번 방송에서 훈련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훈련은 이미 돼 있고 능력도 충분했다라는 걸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할 수 있었는데 그럼 안 한 게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네. 정말 답답하죠, 명령님. 정말 이해 안 되네요. 나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월호 사건이 해경에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는데 해군이 왜 중요한지 사실 솔직히 말씀해서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텔로 제가 보내드린 세 번째 사진 혹시 보셨어요? 예. 그게 SSU. SSU 옆에 투척해서 그걸 이제 잡을 수 있는 예. 그건데 이게 실제 세월호 침몰 당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맞아요. 이게 4월 16일 날. 실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런 사진을 찍을 여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처음에 들었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트만 입고 있죠. 이게 10시 51분에 헬기 탑승하는 시간이에요. 10시 51분이면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이미 20분이 지난 시간이죠. 예, 근데 그 장비 하나도 없이 그냥 슈트만 입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출동을 했다는 것도 저는 너무 화가 나지만 정말 요식행위였네요, 보니까. 예, 이거 사진 찍을 여유가 있었나? 저는 그 생각이 번뜩 아니, 들더라고요. 사진은 찍을 수 있어요. 기록용으로 그래요? 찍을 수 있는데. 그래요? 문제는 지금 여기에 표시 나는 것만 네. 전문가들 보면 말도 안 되는 허접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갖고 있죠, 이게. 예. 실제로는 잠수할 어떤 장비가 아닌 상태인 거.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더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상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으니 니네들은 빨리 가서 건져서 배 위로 올리기만 해라는 지시를 받고 갔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뭐 이런 지시가 누가 내렸는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서. 근데 실제로요,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3일 이상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배가 가라앉고 나서 실제로 구조로 들어간 인력은 전부 0이었다고, 0. 그리고 그 줄 설치하는 거 있죠.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설치하려고 들어갔다는 것만 하나. 우리가 밝혀진 거잖아요. 6시, 예. 오후 그러면 6시. 이 SSU가
들어갔다는 기록은 없는 거죠. 없죠. 네. 그런데 세월호에 있는 에어포켓은 18일 날 저녁 9시까지 확인이 됐다. 맞아요. 네. 네. 제가 진술서랑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틀 반 정도. 네,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갔다면 최소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고 아. 그렇죠. 나 미치겠네. 자, 알겠고요. 이 시간이 점점 더 가고 있어요. 만약에 제2기 특종이 만들어지고 또 2년 더 가고 그런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지워질 거라고 보는데요. 마음은 정말 급해지네요. 자,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걸 줘야 된다. 마찬가지고요. 세월호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3일 날 에어포켓이 없다고 얘기한 것도 전에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객실 이제 구석구석 확인을 해서 없구나 해서 발표한 게 아니고 그냥 3층, 4층에 이제 떠 있는 부분 객실 몇 개만 들어가서 에어포켓이 없네 그러고 발표를 한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그때도 참 많이 분노를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무식한 소리라는 게 배가 뒤집어졌거나 어쨌든 간에 떠 있다는 것 자체는 속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로 채워졌다면 바로 가라앉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의 일부 부분이 물에 떠 있던 일정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또 3년 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되게 가슴 아픈 얘기가 좀 있고요. 어떠세요? 그 손준이 보시기에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잠깐 하셨지만 해경 시스템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느 이렇게 약간 좀 정신을 차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네, 그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겠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무능론인데 우리가 지지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명정님 기억나시죠? 그 해경들이 개년마다 하는 훈련들 네. 엄청나게 해서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해경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평상시처럼 했으면 세월호에 사람들을 많이 살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뭔가 참 미심쩍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굳이 그림을 찾을 필요가 없었겠죠. 평상시대로 하면 그것도 이제 뭐 2013년도, 14년도에도 훈련은 꾸준히 계속했고요. 해경의 이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구조 활동을 하는 이 시스템이 그냥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데 탈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은 거가부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스템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을 못한다면 이해하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항상 해요. 1, 2, 3정에 있는 해경들이 말을 못한다면 이해를 하겠다 내가. 나오라고 소리만 치면 되었던 거거든요. 들어가서 뭐 탑승객들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밖으로 나오라고 마이크 대고 소리만 질렀어도 다 살 수 있었다. 탈출 명령을 했다고 거짓말했는데 결국은 안 한 것으로 드러나고. 예, 그 명령은 또 김석균이 했다고 실제 청문회에서 밝혀졌죠. 자기가 인터뷰를 하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처벌 아직 안 됐습니다, 김석균. 에어포켓이란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듣잖아요. 뉴스를 통해 가지고. 기분이 정말 묘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회적 참사법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연결되지 않은 이야기, 전에 하다가 만 이야기 보충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해군, 오늘부터 이제 해군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이제 중간에, 제가 전에 그 703호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나 그런 부분 앞으로 조금 더 이제 해군 얘기를 하다가도 앞에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 우선 해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703호기 녹취록에 대해서 확인을 드릴 건데, 텔루에서 사진을 제가 3장을 총 보내드렸죠. 녹취록을 좀 우선 말씀을 드리면, 9시 41분에 703호기가 녹취록이 목포 헬기는 일단 구조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위아래로 오렌지 수직기복을 다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그러면 구조된 사람 중에서 오렌지 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겠네? 하고 다 뒤져봤어요. 근데 오렌지 수직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네. 구조한 사람 중에서.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는 누굴까 궁금해서 이게 또 지금까지 구조된 사람 중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영상에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었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뭐 해군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나왔던 얘기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거 제가 전에 703호기 말씀드렸을 때 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때 뭐 C-130 허큘리스가 왜 왔냐 막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조 활동하는 데는 전혀 필요가 없고 활동할 게 딱히 없는데 2대나 떠서 행적이 알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게 좀 이상하다 했었는데 이거 말고도 또 하나가 이제 비행기가 P-3C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P3C요? 네. 초격인데? 맞아요. 이게 또 떴어요, 제주도에서.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잠수함 킬러래요. 이 헬기가. 그래서 그 국정조사에 이제 신의진 의원이 이제 물어봐요. 합참에 이제 구도 확인해본 바로는 링스 헬기랑 요게 제주도에서 뜬 거래요. 비행기가 떴는데 대잠 헬기라고. 근데 출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조용이냐고 탐색용이냐고 물어봐요. 국정조사에서 실제. 그래서 해군 본부 정보작전 지원 참모부장 정진섭이라는 사람이 명확하게 탐색용이라고 이 비행기는. 그게 탐색용이고 링스 헬기도 이제 해경 초계기 및 대잠 초계를 위한 작전용 헬기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링스 헬기는 이미 뭐 삼함대에서 뜬 건 저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비행기가 떴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전투용이에요. 전투용. 예,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대잠뿐만이 아니고 실제 미사일을 달고 다니는 비행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얘가 왜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떴어요, 실제. 실제로 천안함 사건 때도 초계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 허큘리스까지 글쎄 뭐 옮길 게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정말 아 근데 이제 예. 일반 상식으로 이야기해보면 어떤 네. 상황인지 모르니까 뭐 다 동원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민간 여객선에 침몰에 초계기까지 떴다는 건 좀 상당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레이더까지 모두 다 이제 탑재를 하고 있는 이제 비행기인데 이건 정말 확인 조금 해봐야 되지 않나. 추정을 해보자면 네. 군사적 상황이 개입됐을 수도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제가 그 703호기 녹취록을 말씀을 드리면서부터 아주 세월호 침몰 상황만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예, 꼭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세월호 침몰 상황이나 아니면 구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상한 비행기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해군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다시 세월호다 27번째 시간입니다. 선창 1호 전복사고 이게 나면서 세월호의 이야기들이 다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요. 보도들에도 여러 가지 세월호 뭐 대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마무리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명정님. 예, 유명정입니다. 예, 이렇게 인명사고가 자주 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네. 결국에는 난 사건이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은 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최소한 정부라고 하는 공조직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조를 안 한다거나 못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무능함은 사실 없어야겠다. 우리가 지금 무능론과 어떤 기획론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능해서 묻고 있단 말은 듣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거를 보고 페북에 가장 먼저 올라왔던 게 물론 이제 저도 자주 느끼는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 때 세월호가 침몰을 했다면 얘들은 살았겠다. 예, 유가족 분이 그렇게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살리지는 못했더라도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애들을 속절없이 정말 손 놓고 구경은 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면서 이렇게 통탄을 하시는 글들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좀 특이한 게 공기부양정이 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세월호에서 이제 뭐 공기부양정을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었었는데 그거 안 된다고 까였거든요, 세월호 때. 근데 떴길래 뛰기는 하는구나, 구조할 때 투입이 되긴 하는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실종되신 분들을 찾기 위해서 투입된 인력이나 장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뭐라고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접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코멘트를 더 다는 게 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꼭 하나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에어포켓. 네. 물론 훨씬 작은 배지만 에어포켓이 존재를 해서 실제로 거기서 사람이 살아난 증거를 지금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데 세월호 때도 에어포켓이 있다 없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없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선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구를 하거나 선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에어포켓은 아주 기본, 배가 그냥 뒤집어지면 아주 기본적으로 없을 수가 없다. 사실 뭐 에어포켓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논지가 좀 어긋난 게 뭐냐면 에어포켓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에어포켓이 없을 수도 있다지만 있다는 가정하에 수색 구조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다 사망했을 거야라고 추정하는 거는 수색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가능성이 1만큼이라도 있어도 해야죠. 그게 그럼요. 이제 국가의 의무이고,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에어포켓이 희박했다 없었다는 얘기가 처음에 이제 해경한테 나온 얘기거든요. 23일 날
그건 자기 실드잖아요. 근데. 맞아요. 해경, 그러니까는 침몰하자마자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죠. 에어포켓이 없다라는 건. 근데 100피트에 하나, 400피트에 하나 있는데 교신이 안 되니까 다시 5분 31초에 다시 703호기가 이 시간은 이미 이제 511과 513호기가 침몰 현장에 이제 도착해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703호기가 이 511과 513기의 침몰 선박 근처에서 지금 팬더 2대가 임무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고도는 500피트를 유지를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511과 513호기가 있는데 팬더 2대가 세월호에서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511과 513호기가 지금 공중에 떠 있고 세월호 위에서 제가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사진이냐면 511이 찍은 영상에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FM대로 하면 지금 이제 세월호 위에서 막 구조를 끝냈을 시간이 있죠. 예, 근데 9시 42분? 예. 근데 요게 이제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헬기가 2대가 떠 있는 예, 사진이에요. 근데 511이 지금 이 헬기 2대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511이 세월호 위에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511은 위에 떠 있고 영상을 이렇게 찍는데 세월호 위에 헬기가 2대가 떠 있죠. 네, 요거 이제 그 캠코더로 찍은 영상이고 캠코더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시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언제 몇 시에 찍었는지는 시간을 다시 한번 보정을 해서 확인 작업을 해야겠지만 그 703호기가 511과 513한테 지금 밑에서 팬더 2대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 니네는 잠깐 좀 위에 떠 있어라라고 지시를 했을 고 이제 3분 전에 이제 찍은 영상이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체불명이 확인되지 않는 헬기들이 세월호 위에 떠 있는 이제 그 영상이 실제 포착이 된 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요게 511이 지금까지 진술을 하기를 세월호 침몰 현장에 703호기 빼고 제일 먼저 도착한 구조 헬기고 도착해서 세월호를 한 바퀴 도는데 바다에 빠진 사람 없고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한 5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옆쪽으로 사람이 이제 한둘 나오는 거를 보고 그쪽으로 항공구조사를 내려서 구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진술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동그라미를 쳐드린 이유는 지금 이 사람들이 2명이에요. 2명인데 오렌지색 수직기복을 위아래로 입고 있어요. 우리 그러네요. 세월호 침몰 초기에 이제 오렌지맨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근데 이제 보트로 이제 구조가 돼서 1, 2, 3정으로 옮겨 타서 그래서 이제 팽목항으로 가게 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보트로 구조된 거는 아니죠. 그 굴뚝 옆에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 구명조끼를 입은 건가?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건가 했는데 이게 왜 화면이 흐리냐면 이제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요 부분을 가까이 가면서 이게 화면이 흐려져요. 제가 보기엔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게. 보정했다. 선명하게 보이다가 이 부분을 비치면서 갑자기 이렇게 흐려져요. 자체 블라인드.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처리를 하지? 그러면서 계속 봤는데 드릴게요.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해경, 그러니까 중앙구조본부라고 해서 해경이 중앙구조본부를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나 장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본 목적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실을 처음에 이제 인지한 거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 9시 2분에 목포서 상황실로부터 상황보고서 1보를 받고 그 다음에 전남 119로 사무대로 전화를 해서 9시 3분에 학생들 수학여행길에 타고 있다고 그리고 500에서 600명 정도 된다고 그리고 이제 최덕하 군의 휴대폰 번호 그리고 해경에 통보했다는 사실 그리고 기지국 기준으로 진도와 조도 사이 그리고 배가 기울어져 침몰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여객선이라는 사실을 전남 119가 삼함대로 전달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진도 VTS와 제주 VTS 이제 교신을 보면 9시 6분에 처음 진도 VTS가 67번 채널로 해서 세월호라는 교신을 시작을 하고 9시 16번 채널로 해서 제주 VTS가 처음 8시 55분 뭐 병풍도 동쪽 1마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중이니 근처에 있는 선박들은 서둘러서 이동해서 긴급 구조를 요청한다고 처음 구조 방송을 합니다. VTS로. 그리고 9시 22분 역시 16번 채널로 제주 VTS에서 한 번 더 구조 요청하는 방송을 하고 진도 VTS는 정작 그 27분에 처음으로 구조 방송을 시작을 해요. 27분에 뒤늦게.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삼함대나 근처에 있는 함정들이 요 방송들 다 들을 수 있었다. 근데 움직이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조 방송이 16분부터 나갔다는 거. 근데 이제 해군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래서 제주 VTS에서 16분 비삭 채널로 해서 계속 이제 침몰 사실을 전파를 했는데 해군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전혀 교신을 시도한다거나, 물론 공개된 교신이 일부분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703국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123정도 그렇고 SSB로도 교신을 했다는 내역과 진술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건 SSB 같은 경우에는 해군도 충분히 교신을 할 수가 있어서 전체 교신록을 다 받아봐야 정확히 얘네들이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지 아니면 반응을 열심히 했던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공개한 뭐 VHF 16번 채널과 뭐 67번 채널로는 해군에 전혀 없어요. 들어오는 게 교신 뭐 시도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근데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흑산도, 추저도, 안마도에 레이더 기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월호 침몰 현장의 중간이고 요 레이더 기지가 정삼각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섬이 있어서 레이더 신호를 못 받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24시간 교대로 레이더 기는 전탄병이 근무를 하면서 레이더를 계속 이제 24시간 감시를 하잖아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무도 세월호 침몰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요. 몰랐다고. 그래서 그 해군 재난관리 규정을 좀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17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재난감시 활동이라고 해서 함정, 항공기, 병력 등 모든 해군 전력은